인물 읽는 여자가 24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자살론으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 다비드 에밀 뒤르켐입니다. 이 영상은 위키백과 심리학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비드 에밀 뒤르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이라는 이름은 오귀스트 콩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사회학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한 것은 에밀 뒤르켐이 사실상 최초라고 합니다. 뒤르켐은 최초의 통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대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학의 종주라는 평가가 존재한다고 하죠. 뒤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고 엄연히 사회현상이며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뒤르켐은 자살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조사했다고 하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증 같은 것이 자살과 확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뒤르켐은 프랑스 제2제국인 북동부 로렌 레지옹 보주 데파르트망 에피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모이즈 뒤르켐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 처음에는 랍비가 되고자 공부하였으나 10대에는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으나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변한 그에게 종교는 하나의 연구거리에 불과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의 주요 저서인 자살론에서도 주된 논의는 자살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종교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천주교와 개신교를 같은 기독교로 묶지 않고 그 문화에 따라 상세히 구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종교를 절대적인 교리를 가진 신앙체계로 본 대신 하나의 연구 대상, 즉 사회적 사실로 보았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기 저자이자 연구자들의 말로는 최고의 저작으로 불리는 저서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서 뒤르켐에게 종교, 나아가 인간의 믿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테마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13년 프랑스 사회학회 초대 회장직을 역임함에 따라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존재를 더욱 튼튼하게 굳히게 되었다고 하며 뒤르켐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7년에 사망합니다. 뒤르켐이 한창 공부를 하던 시기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온갖 사회 불안 요소가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역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콩트가 제시한 사회학이라는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박사 논문이자 주 저서로 알려진 사회분업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을 소외시킨다며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게 한 분업제도가 사실상 근대 사회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는 사회학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매진하면서도 사회적 안정,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논리정연하게 증명했다는 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아노미 개념도 이미 이때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아노미란 사회의 병리학적 기본 개념으로서 무규범 상태를 의미합니다. 뒤르켐의 자살론은 사회학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저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살론에서 언급되기를 매우 개인적인 요인의 자살 같은 행위가 사회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까지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인종이나 기후 혹은 정신적 장애로만 설명했지만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사실로서 이는 앞에 언급된 사회적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살이 결코 개인적 행위의 단순 총합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뒤르켐은 자살에 대한 프랑스 공식 데이터로부터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살 가능성이 높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보다 남성이
가톨릭 신자보다 개신교인이, 가난한 자보다 부자들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나아가 자살률이 전쟁 시에는 낮아지고 경제적 변화나 불안정한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이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는 이를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과 사회 결속의 두 가지 유형인 사회 통합과 사회 규제에 연관시켜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강하게 통합되어 사회 규범의 규제에 따라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았습니다. 뒤르켐은 통합과 규제의 유무에 따라 자살의 네 종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입니다. 이기적 자살은 일상적인 현실로 좀처럼 타협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자살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하죠.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사이에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융합의 정도가 낮고 개인에 속한 사회의 결속이 약하거나 그 고리가 깨져서 고립되어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타적 자살은 앞의 이기적 자살과는 반대로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집단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사회에서 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있을 때, 사회적 결속이 너무 강할 때, 그리하여 사회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시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자살을 모두를 위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즉, 남을 위해서 자살까지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노미적 자살이란 사람들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무규범 상태로 빠져 규제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하죠.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를 몰고 미군 군함으로 돌진했던 일본군 자살특공대 가미카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숙명론적 자살입니다. 숙명론적 자살은 사회가 과도하게 욕망을 억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절망 속에 자살을 낳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사회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될 때 이런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억압은 운명 혹은 사회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예로는 노예의 자살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각 사회의 자살률은 다양하지만 한 사회 안의 자살률은 일정한 유형을 띠고 나타난다고 뒤르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르켐은 이를 일관된 사회적 힘이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증거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살론이 출판되자 많은 비판적 연구가 뒤따랐는데 비판의 중심에는 뒤르켐이 공식적 통계를 사용한 것이나 자살에 대한 비사회적인 영향을 무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사회적이라는 이야기는 개인적 특성을 무시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자살을 동일시했다는 것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고전이 되었고 자살이라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에 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의 근본적인 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물론 개인의 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